안녕하세요. 기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자꾸 이제 지금 오늘의 첫 스타트를 몇 번씩 클릭했다, 지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업체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째, 만 2년이죠. 되돌아보면 이제 후회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점도 많습니다. 만약에 무인 점포를, 무인 소매점을 이제 차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한번 유용한 거는 한번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이제 제가 조금 부족했던 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5월이네요. 딱 2년 됐는데 첫 점포를 연지 2년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네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린 것, 특히 이제 처음 편의점을 경험 없이 차린 건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이제 자영업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남편은 또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외벌이는 아주 많이 벌지 않고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크면서 이제 맞벌이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무작정 이 업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편의점 1년 차는 아무것도 몰라서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너무 힘이 드니까 다른 걸 이렇게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좀 소홀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차 때는 이제 매출이 오르면서 직원을 조금 더 많이 썼죠. 제가 힘이 드니까 좀 꾀도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편의점 처음 차려서 이제 300만 벌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2배가 되는 현금 흐름이 매달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차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비수기에는 조금, 겨울에는 조금 매출이 적고, 여름에는 좀 더 많은데, 1년 평균 그래도 5, 6천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이 조금씩 오르면서, 인건비도 올랐지만, 그래도 빼고 이제, 여유가 나면 그 급여로, 정상금으로 이제 계속 직원을 더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20년 4월인가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주위에도 무인 점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편했던 거예요. 제가 편의점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편의점은 지난해 보았듯이 제가 본부 임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부 임차 타입으로 몰라서, 꼼꼼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걸 따지지 못하고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본부 임차 형이었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해도 향후에도 저한테 크게 그 매출액 대비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은 이제 개인 임차로 하나를 더 차리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20년에 처음 생긴 걸 보고, 이거다 한 거죠. 편의점 지금도 힘든 게 이제 근무자 쓰는 거하고, 여러 이제 일들이 이제 근무자를 쓰면서 생기는 일, 가끔 이제 힘든 일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자 쓰는 건 지금은 조금 이제 안 힘든데, 제가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면 매장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서서 고정적으로 바코드를 몇 시간씩 계속 찍는 게 지금도 힘들고 제일 싫은 일이에요. 제 성향에는. 점주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물건이 팔려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포장해서 바코드 찍고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거, 뭐,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무인 매장이나 무인 점포는 각자 소비자가 각자 하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만큼 또 저렴하게 파니까 소비자에게도 좋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였죠.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기로 해서 인터넷을 그냥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이제 찾아보니까 뭐 업체가 지금은 더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제 뭐 될 만한 자리, 저는 이제 우선 편의점을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만 알아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 상가가 나온 상가를 이제 나름 생각했을 때 이거 아이스크림 점포 되지 않을까 하는 자리를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그 회사들 있잖아요. 차려주는 곳. 이게 메인 편의점처럼 그렇게 차려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라서 이제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했죠. 검색어 상단에 올라온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차려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냥 오시진 않으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소를 보내라고 하세요. 차리고 싶은 매장 주소. 그리고 이제 그런 점포에 차려주는 업체에 전화하면 자리까지 봐주세요 하면 자리를 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집 주위에 될 만한 자리 아닌가요 하고서 주소를 보내서 이제 한 업체가 와서 봐주셨는데 그 자리는 이제 권리금도 3,000이 있었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점포로 제가 생각해도 이제 메인 자리는 아닌데 매장이 크니까 여러 이제 시도를 해볼 생각에 업체에 문의했는데 철거 비용, 뭐 커피까지 드려야 된다고 해서 총 투자 비용이 1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3천, 보증금 4천, 그만 해도 7,000원인데 차리는데 5천. 그래서 1억이 넘는 투자금을 저는 이제 계산을 해도 이거 조금 처음부터 리스크가 있어서 그 자리는 취소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 아파트 입구 자리 조그만 6평이 있었는데, 저희 집 편의점 근처예요.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근처만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 두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이제 대자리가 아니다 하고서 아예 안 오셨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배우 인구수나 이제 세대수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전혀 이제 승산에 없을 자리는 아예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한 업체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쿠키앤 무슨 스낵인가? 하여튼 그 프랜차이즈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게 이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준 자리의 특징, 매출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업종은 이제 편의점하고 좀 다른데 이러이러한 자리에 된다 하면서 여러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개 업체에 전화를 하면서 이제 차려주시는 담당 이사님이든 뭐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업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몇 분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쿠키앤 아이스크림인가? 그 사장님이 이제 자리까지 하나는 봐주셨어요. 안양에 있는 비산동에 있는 자리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 이제 차리겠냐 하면 되돌아가서 하면 차릴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소개를 받고 이제 그 다음날 사장님이랑 갔는데 이러이러한 상권 이런 자리에는 이제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승부가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자리까지. 권리금이 코로나 터져서 이제 권리금이 한 1,500인가 2,000에 나왔고
평은 10평이고, 한 5천 세대까지 이제, 5천 세대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한 3천 세대에 그냥 항아리 상권, 주택가, 아파트 대단지, 좋은 자리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자리인데, 이제 그쪽은 이제 그 업체는 좀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업체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매장도 아주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차려주시고, 뭐 하니까, 차리는 비용 그때 5천만 원 견적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좋게 생각했지만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서 안양까지 그 점포만 아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워낙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차렸을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운영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안양 출퇴근 시간에 가면 이제 엄청 막히고 그 시간에 피해 다녀야 되고 무인 점포라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차릴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과거로 돌아가면 그 자리는 차릴 것 같아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포스 2대 두고 다른 거 안 팔도 이제 월세가 100만 원대였고 좋은 자리에 이제 그 세븐 편의 11이 옆에 있지만 그거하고 또 이 업종이 달라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를 차리고 싶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시간 나면 안양 비산동으로 그쪽에 어떤가 이미 생겼겠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스크림 점포는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자리는 이제 포스 한 대만 더 설치하고 인근 주민 있잖아요. 그분 또 옆에 가게 하시는 분에게 조금 수고비 드리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운영이 편하니까 매출이 중요한 거였어요. 매출이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올 자리는 차려도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포기하고 이제 세네 팀의 그 무인 점포 차려주시는 분 얘기를 듣고 제가 분당에 알고 있는 지역 중에 그 번뜩 뜨이는 지역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에 친인척도 살고, 뭐 아는 사람도 있어서 한 번씩 가본 자리인데, 딱 가봤는데, 거기,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도 조금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안 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보다 바로 앞에 길 건너 앞이 더 좋고 여러 이제 산책로고 이제 그 매장 앞에 보도가 넓어가지고 밖에 테이블이나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기도 굉장히 편한 상가가 있거든요. 제가 차린 상가보다. 그래서 그 상가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매출도 더 나오고 여튼 운영이 또 편하잖아요. 그리고 주 동선이 그쪽이 좀 더 주동선이고 뭐 지금 차린 자리도 뭐 후회는 안 되지만 되돌아간다고 하면 그 앞자리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점포가 나온 게 코로나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격이 좀 급한 면이 많아서 처음부터 지르고 보자라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따지고 비교해보고 이제 또 확신이 서면 이제 도전은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점포는 우연히 거기 정자동 한솔마을에 갔는데 주위를 이제 아파트 주 동선이나 뭐 주 세대수 이용하는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객단가를 따졌는데 여름에 100만 원은 하루 거뜬히 나오는 자리였어요. 제가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침 갔는데 부동산 사이에 하나의 점포가 이제 임대문이라고 딱 써붙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서 썼거든요. 그게 이제 5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서가 6월 1일자로 썼는데 5월 10며칠인가에 가봐서 계약서를 쓰고 20일부터 이제 공사를 들어가서 비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꼼꼼하게 조금 따졌어야 되는데 급하게 또 오픈하면서 이제 조금 한두 문제가 생겼고 여튼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죠. 그 점포를 이제 자리를 잡고 시작한 첫 점포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이유는 그 인터넷에 나온 무인 점포 차려주시는 여러 업체들 있잖아요. 이제 업체들 사장님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세대수는 2000세대예요, 최소. 2000세대의 아이스크림 점포, 편의점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지만 2000세대의 단독 상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여기 소비층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소비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얻었는데 그 사장님들도 하나 이제 간과하고 계셨던 거는 이제 경쟁점이 들어올 자리인지 저는 지금 편의점도 그렇고 이제 그 무인 소매점,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다 근거리 그 최말단의 그 작은 소매점이기 때문에 경쟁점이 입점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이제 점포 차릴 때 핵심을 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장님들이 그 점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을 항상 편의점 하면서 갖고 있어서 제가 처음 차린 자리는 이제 아파트를 전체를 이제 단지마다 다 돌아다녀 보고 이래 해서 이제 비는 상가가 거의 없는 자리였습니다. 비는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동선이나 산책로가 제 가게 입점한 자리인데 주로 이제 편의점들은 이제 사람들 주 동선 가운데인데 그쪽이 아닌 아파트 초입에 있고 해서 거리상으로 편의점하고 저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자리였고 단지마다 그 상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실이 날 그런 상가도 별로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올 자리가 없어요. 생길 자리가 없고 설마 했는데 저희 매장에서 조금 먼데 하나 이제 거기는 이제 편의점도 없어요. 300세대인데 편의점을 오픈해도 조금 힘든 자리니까 상가 하나 공실이 났는데 어떤 분이 무인 아이스크림점으로 이제 차려 놓으셨는데 실제는 이제 소매점이죠. 술, 담배 빼놓고는 그냥 아파트 단독 200 몇 세대 그 수요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반 편의점으로 이제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 자리가 이제 그 무인 소매점이나 제 자리는 제가 딱 봤을 때 메인 편의점도 들어와도 매출이 나올 자리라는 거 처음부터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한 건 처음에 이제 무권리였고 보증금이 3천이었고 월세가 130. 차릴 때부터 좀 아쉬운 건 6.3평밖에 안 된다는 거, 실평형이. 8평은 돼야지 매출이 좀 더 나오고 편하거든요. 굉장히 아쉽죠. 그렇다고 이제 옆에가 양쪽이 다 부동산이라 나올 자리도 없고, 그 편의점에게 이제 나중에 인수인계 권리금 받고 인수인계 할 생각도 있어서 차렸는데 편의점으로 그 한 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나 앞뒤 칸을 하나를 이제 해가지고 두 칸이 들어와 줘야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첫 점포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 반대 상가 바로 길 건너 맞은편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인데 좀 더 기다렸다가 그 점포를 이제 임차를 했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점포가 조금 작아서 6평, 6.3평 아이스크림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매장에 꼬깃꼬깃 냉동고를 넣어서 7칸을 넣습니다. 2칸은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점포가 조금 작다는 거. 하지만 이제 코로나 첫 해 20년에 그리고
좋았던 건 그 자리는 이제 상가가 별로 나올 자리들이 없어서 경쟁점이 입점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공실이 나는 상가에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먹거리들이죠. 하지만 저희는 대단지가 쭉 이제 블록으로 이제 산책로로 끼고 쭉 연결돼 있는데, 그 메인 무슨 베스킨이나 뭐 메인 그 주거리 상가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서 먹거리가 들어오기에는 좀 간식거리나 이런 게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거의 2000세대, 여름에는 3000세대까지 보고 3000세대에 그 아이스크림을 주 여름에 사가는 이제 3000세대 수요권이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이제 하루에 오시는 사람은 5%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정도밖에는 안 잡죠. 150세대. 거기에서 150세대에 150세대도 너무 많구나. 한 0.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의 특성상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그 4인 가족 기준이 가족이 와서 한 번 사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사는 걸, 그때는 한 5,000원, 6,000원 그렇게 객단가를 따져서 제가 최소 여름에는 한 달은 하루에 100만 원씩 팔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 첫 차린 점포 차려주신 업체는 핑미예요. 인터넷 찾았는데 검색어 맨 앞에 떠서 그 핑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핑미 차려주신 이제 그 매니저님, 이사님 말로는 제 자리를 보고, 여름에 한 130, 150까지 매일 일매출이 나올 자리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좀 과장됐죠. 하루 일매출 150이면 대박이에요, 대박. 하나만 해도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대대박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편의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서 첫 점포를 그렇게 핑미로 차리고, 여러 이제 그 차리면서 문제가,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 뭐 곤충 벌레들이 나와서 속 썩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24시간 직원을 두면서 제가 이제 무인 점포만 키워보자고 또 쓸데없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무인 점포는, 무인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만 잘 팔으면 되는데, 그때는 편의점은 빨리 그만두고, 이거를 막 키워서 빨리 이제 하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의별 거 다 갖다 팔았어요. 다육이도 팔아보고, 세계과자는 이제 신상품부터 5만 가지 다 그 업체, 삼원이든 뭐 달달무도 있고, 뭐 저쪽에 아이캔이라는 과자 업체, 하여튼 뭐 어머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과자 다 들여봤고, 뭐 젤리도 5만 거 다 들여봤고,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면서 1년 동안은 편의점 하나 하고 그 무인 점포 하나 하느냐고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다른 입지나 더 좋은 입지를 찾아볼 겨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때 이제 업종을 조금 좀 편하게 운영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점포는 핑미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점포는 제가 1년 지나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코로나 2년차 21년 겨울에는 좀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가 한가하잖아요. 첫 점포는 이제 여름에는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자리지만, 멀리서까지 이제 겨울에는 그 아이스크림 한두 개 사자고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주위에 그 사시는 분들의 이제 소매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과자나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아니고 거주지, 대단지에 끼어 있는 자리라,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많이 팔리지가 않아요. 과자나 뭐 음료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매장에 3일에 한 번 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되니까 편의점은 이제 직원을 거의 수익이 조금 안 좋아져도 직원을 쓰고 있었고, 무인점포 하나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솔직히 이제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가게도 그 연장선의 하나 중에인데, 이제 그 편의점 차리기 전에는 이제 혼자 책 보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뭐 몇 건 그냥 한두 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고, 부동산을 또 좋아해요. 많이 보고, 이 자리는 이제 미래 가치 따져서 제가 좀 사드리고 팔고 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겨울에 한가해져서 솔직히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오랜만에 가게만 하다가 시간이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번 더 해볼까 하고서 이제 분당을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서 어디가 저평가인가 하나 이제 사볼까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탑의 매화마을이 눈에 들어와서 그쪽에 임장을 갔는데, 저는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파트도 그렇게 잘 안 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20평대가 5억대라 이거 대박이다 했던 거죠. 작년 1월에. 네, 상대적인 거죠. 제가 따지는 또 기준도 있고. 그랬다가 갔는데, 우연히 간 동네에 그 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물어보러 들어갔는데, 바로 그 부동산 옆자리가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부동산 가면 이 근처 상가 매매 나온 거 있습니까? 아니면 상가 매매든 임차든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거래가가 뭐 제가 사고자 하는 데는 알아보고 왔지만 어디 급매나 이런 거 있는지 묻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바로 부동산 옆자리 상가가 났다는 거예요. 옷가게였는데, 네, 보자마자 이 자리다 싶은 그 확신이 확 써가지고, 이런 게 무인점포가 하나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주민도 좋고, 저도 이제 최소 여름에는 500은 남을 자리다. 점포가 좀 작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또 권리금을 3천만 원 육박하는 돈을 주고, 그때도 지금 되돌아가면 조금 다시 생각할 거라는 후회가 생겨요. 권리금을 만약에 했어도 조금 기다리면서 몇 벽이라도 더 깎을 수 있었고, 경제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이제 우선순위 이제 부동산을 사러 갔는데,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여기 상가부터 가게부터 할 게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계약하고, 이번에는 핑미가 아닌 다른 업체 한번 차려보자 해서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데 차려준 업체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섭외하고 또 보름 만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아파트를 다시 알아보니까 그때는 2억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접고 다시 가게만 열심히 하는, 되돌아보면 이제 후회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하나 후회하고 있는데, 그거야 제가 이제, 반성하고 다음에 이제 투자나 가게를 차릴 때 반영을 하면 좋고, 그 두 번째 차린 자리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고 학생들이 이제 많은 자리예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학생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제 객단가는 낮아도 하루에 뭐 200명 정도는 이제 와서 사주자리로 판단했고, 주 동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1,500세 맥시멈, 주위 상권이 1,500세밖에 안 되지만 학생들이 좀 사주고, 주민들이 사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점이 2차선 도로가 4차선인가? 하나, 둘, 셋, 넷. 4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길 건너에는 이제 제이스 편의점이 메인으로 제가 봐도 매출이 아주 좋아 보였거든요. 그 편의점이 있지만 저희 쪽 반대쪽은 소매점이 없는 거예요.
길 하나 차이로 그 사람들은 건너가지 않거든요. 음료 하나가 사고 싶은데 술, 담배를 살 때는 편의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음료 하나 사겠다고, 횡단보도 가 있는 그 도로를 건너진 않아요. 우리 이쪽 편은 이쪽 편 수요죠. 그래서 이쪽 상권이 너무 음료만 팔아도 여름에 매출이 음료 마진도 높고 해서 이제 여름에 다 빼고 요 점포는 한 달에 500씩은 벌겠다. 1년에 4천만 원 벌자리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초반에 이제 2월에는 비수기였고, 이제 3, 4월 시작하면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4월에 이제 주말 끼고 더운 날씨에는 뭐 콜라가 뭐 10개, 20개도 팔리는 거예요. 음료가 참 많이 팔렸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이제 아이스크림 팔리는 것보다도 그 매출이 적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데였는데, 5월에 봐서, 제가 이제 차리고도 이제 경쟁점 들어올 자리인지 아닌지 굉장히 이제 그걸 많이 따진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점포도 이제 경쟁점이 쉽게 올 자리는 아니에요. 특히 아이스크림 점포로 들어올 자리는 주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 권리금이 우선 3천 이상씩 다 붙는 상권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면 내 매출이 조금 빠지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메인 편의점이 저희 쪽에는 들어오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GS하고 거리 제한도 좀 있어서 지금은 못 차렸을 텐데 50m고 뭐 따지고 보니까 GS도 250m에는 같은 GS를 안 차려주니까 힘들고, CU도 250m 거리 제한에 있어서 CU GS 저희 편에 하나도 못 들어올 자리거든요. 세븐 아니면 이마트 24인데 거기에 제 점포 바로 옆에 그 깐부치킨이라고 큰 치킨집 40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인테리어 하면서 저 자리를 그냥 편의점으로 그냥 차리면 매출이 좀 나올 자리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메인 편의점이 들어와야지 좋은데, 메인 편의점은 이제 점주님 사인 없이는 CU나 GS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세븐하고 이마트 24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월세 부담이나, 그리고 평형이 40평형 이상이고 CU GS만큼은 매출이 안 나와요. 이마트 24나 세븐인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0평인데 쪽에서는 몰라도 40평 전체로는 이제 들어오기 힘들겠다 했는데, 5월에 막 이제 음료도 많이 팔리고, 음료 매출이 좋고, 이제 아이스크림보다 이제 초등생, 중학생이 많으니까 이제 젤리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하루 객수가 500명이 넘는 거죠. 객단가는 좀 낮았지만 객수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이제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5월에 그 깐부치킨이 나가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마트 24가 들어온 거예요. 가족이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이제 제가 이 점포로 1년에 4천 정도 벌기는 다 힘들다. 같은 도로를 끼고 같은 측에 있는 바로 옆 점포가 이렇게 있는다는 건 소매점으로서 이렇게 매출이 분산되고, 아이스크림 매출은 타격이 없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차린 주 목적은 이제 이쪽 제 측면에 도로를 끼고 반대편 측면, 제 측면이 이제 거주지 동선 입구고, 자전거도 세우기 좋고, 공원길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나 기타 매출을 많이 잡고 들어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냉장고 한 대로 어떻게 되지? 이제 6평밖에 안 되니까 냉장고는 우선 한 대 뒀거든요. 했는데, 편의점이 들어오면 이제 음료 매출을 이제 완전 포기를 거의 해야 돼요. 제가 편의점 운영을 해봐서 주로 이제 음료 사시는 분들의 특징도 잘 알고, 그리고 편의점은 매달 돌아가면서 1+1이 강하게 이제 지지돼가지고,
거의 편의점으로 가요. 음료 사시는 분들. 이제 초등생이나 급하게 바로 한두 개 사시는 분만 그렇지, 매출은 거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려놓고 막 좋아질만 하니까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도 안 가니까 매출도 그냥 안 좋고, 편의점 차린 게 차려 옆에 이제 들어온 게 가장 큰 타격이 돼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안 들어오리라 생각했는데 맥주집이 계속 있거나 치킨집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편의점이 차려진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슬슬 저기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점포는 이제 작년 그 두 번째 점포 차릴 때 같이 차렸어요. 저희 편의점 앞에 빈상가가 하나가 계속 나왔는데 그 주인분이 식당이나 이런 술집 이런 업종을 싫어하세요. 저희 편의점 상권은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잘 되는 상권인데, 뭐 취향의 문제시니까 건물이, 주방 시설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 한 6개월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이 조금 있는 점포가 또 저희 편의점 앞에 계속 비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편의점 매출 조금 고매출 있는데 생기는 게 이 무인 점포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리스크나 원래 좀 이런 자리는 편의점 앞 그 자리는 제가 월세 내기도 월세 간신히 내겠다. 근데 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한번 차려보자 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자리고 지금도 이제 내놓은 상태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는 안 되는 자리 처음부터 알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무인 소매점을 차려도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아니라 12평 정도가 돼서 무인 소매점을 뭐 구멍가게 24 같은 점포를 차리면 저희 편의점에도 큰 매출 타격을 입어서 어차피 그걸 걱정하느니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만 좀 팔아보고 이제 편의점에 없는 품목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세 번째 점포를 차리면서 작년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 3개, 편의점 하나를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스토리고요. 이제 하나씩 점포의 특징이나 이제 1급지 상권이 어떤지는 하나씩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 길었는데 하나씩 짤막하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